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스웩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스웩 있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350원 정도 16% 급등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가 이제 2,450원입니다. 2,450원. 또 체결이 지금 거의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거래가 좀 붙고 있고요. 이전에 5월에서 6월 정도의 상승이 한번 좀 강하게 땡겼던 종목이고 그때 거래량이 좀 터졌다가 작년 6월 이후에 이제 올해 1월 정도까지는 뭔가 조금씩 거래가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좀 그런 가능성들 좀 끼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뭐 공개 방송이나 또 다른 방송에서도 또 스웩을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좀 이제야 좀 빛이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어렵죠. 지난 밤에도 미국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밤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최근 한 2, 3일 정도는 일부 기업들, 뭐 시가총액 큰 기업들,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넓은 범위를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은 힘을 좀 빼야 되는 국내 증시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롯데관광개발을 편입을 했잖아요. 이 마스크가 아니죠. 그 롯데가 아니라 중국 그 단기비자 해제 뭐 검토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이르면 11일부터 뭐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 그러니까 2월 달에 우리가 리오프닝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롯데정보통신도 한번 볼게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1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힘들었었을 때 리오프닝 쪽을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또 웃을 수 있었던 한 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이제 AI라는 강력한 테마에 또 이렇게 힘을 좀 잃었고 또 중국과 또 한국의 또 나름대로의 또 이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서로 살짝 좀 삐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그런 또 이제 화해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박스권 돌파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SCC 이런 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은 뭐 진에어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확실히 실적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관광 쪽, 뭐 호텔이나 뭐 카지노, 레저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2월 달은 여전히 우리가 이 리오프닝 쪽 테마는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 나름대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테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도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종목도 계속해서 1차 목표가 16,200원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편입이 아니죠.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당히 좀 핫하잖아요. 근데 또 양극재 관련해서 또 특히나 이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검사 장비, 뭐 이런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그 종목 그리고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전에 좀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자, 지금 먼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많이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가 5,400원인데 저는 편입을 하고요. 5,400원 편입을 하고 대신에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터졌을 때는 조금씩 분할로 가야 됩니다. 종목명은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 지금 제가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HTS 상에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을 넣어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좀 화살표 신호가 나오는 그 종목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종목인데 차트는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또 스맥도 그렇고 아마도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뭐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받고 있지 않나 이런 한번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 양극재 쪽이 상당히 좀 핫한데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좋은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양극재 이제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사로 요즘에 핫한 기업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자,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뭐 LNF나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그런 또 다른 양극재 기업도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임금이 비싸잖아요. 고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뭐 미국도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공정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누군가 대신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대신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결국에는 로봇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팩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실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제어, 운영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실 변동성이 커지기 초입에 잡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방송 시점에서는 이미 좀 변동성이 좀 터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판단을 하셨을 때는 지금은 너무 큰 비중을 한 번에 태워서 들어갈 때는 조금은 아니다. 대신 지금은 분할로 조금씩은 좀 관심은 있어 볼 자리고요. 뭐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씩 커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보고 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4년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출액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년도에서부터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만 부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도 찍혀주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 로봇이라는 그쪽 내에서 계속해서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적주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급등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이때가 음봉이었었어요. 이거를 캡처했었을 때 음봉이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이게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화살표 시그널이 나오면은 신호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좀 급등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틀 전에 이제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눌려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좀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 시그널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거든요. 매수 자체를 예술처럼 하면 매도도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너무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비중을 너무 한 번에 태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로 항상 투자하시는 습관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튼 간에 아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호로서 또 제가 한번 좀 참고하는 신호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란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 쿠팡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로봇을 공급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로봇에 관련된 실질적인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로봇 관련주를 많이 상승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있죠. 예. 그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 3,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싸죠.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받으면서 정말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상황인데 사실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는 좀 지나치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소화를 하면서 다시 또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적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매력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5,680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한 6,45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4,000 아니죠. 손절가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자, 2차 목표가는 6,45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500원 정도? 4,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